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준다고 할 때, 마음, 영어로 mind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의식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이랍니다. 아픔, 통증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느끼는 것이고, 그걸 고치는 게 치료인데, 뜬금없이 심리치료라니 의아하시다고요? 바로 그것이 아픔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심리치료의 역사란 바로 인간이 마음의 아픔, 또 마음이 아픈 것과 함께 몸이 아픈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준다고 할 때, 마음, 영어로 mind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의식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이랍니다. 보통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즉,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고 그 마음에 따라 개인의 존재가 결정된다는 생각 자체가 19세기까지도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의 인간이 사회적 신분이나 직위로 구분될 때에는 각 개인이 자신의 마음을 인식하는 경험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 또는 직위가 바로 그 사람을 더 잘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죽음을 인식할 수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믿음, 영혼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 존재와는 다른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죠. 21세기인 지금에도 마음은 곧 영혼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죠. 마음을 영혼이라고 믿는 분들은 몸에 깃든 영혼이라는 표현처럼 우리 몸속에 마음이 있다고 믿기도 해요. 18세기, 19세기가 됐어야지 인간이 스스로 자기가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인식했다라는 게, 그것이 뭔가 다른 영혼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이지,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왜? 한 인간의 존재는 그 사람 개인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냐, 왕족이냐, 귀족이냐, 아니면 평민이냐, 아니면 노예냐, 천민이냐, 이런 식의 사회적 신분으로 그 인간은 결정되었지, 그 인간 개개인에 대한 인식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인식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믿음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런 의식에 대비하여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의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이란 인간의 의식이 없는 상태, 즉 마음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은 인간의 마음을 분석하는 이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없는 상태를 정신, 마음이라 언급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분석한다고 했으니 이것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이 걸쳤다는 그 보이지 않는 옷과 같은 이론이 되고 말았죠.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마음과 몸이 각각 존재한다는 심신이원론을 주장했는데요. 뇌 속의 작은 기관, 손과 손이 몸과 마음이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마음이 몸, 그러니까 뇌의 일부에 있다는 것과 다름없는 뜻이에요. 스피노자는 마음과 몸은 하나요, 같은 것이라 확신했고, 토머스 홉스는 사고력을 갖춘 것이라면 응당 물질로 존재해야 한다고 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어요. 마음은 신체 장기 중에서도 뇌에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18세기 후반에는 아주 뚜렷해졌죠. 사람들은 뇌가 사고와 마음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면 뇌라는 물질로부터 마음이 비롯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생각했습니다. 마음이란 비물질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렇듯 마음을 탐구하는 활동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희한하게도 마음이 물리적 형태로 존재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루어졌어요. 과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듯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이러한 믿음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현대의학에서도 마음이란 곧 뇌라는 물리적인 신체 장기라 믿기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21세기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뇌과학 연구로 이어지고 있죠. 아니,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의사라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 몸에 병이 들었다라는 것을 치료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를 해주는 게 가능합니까? 또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한다고 할 때 마음을 탐구한다 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내 몸을 탐구하듯이 마음을 탐구한다는 생각을 19세기 말에 가지게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 200년 동안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는 마음을 그렇게나 찾아보았는데 마음이라 할 만한 어떤 것도 찾지는 못했어요. 뇌과학자들도 여전히 마음의 본질이 뇌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가라는 논제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 마음은 뇌에 있는 것으로 하자. 뇌에 있는 것이 틀림없어.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라는 마음이죠. 뇌는 곧 마음. 뇌가 없으면 마음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17, 18세기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몸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이지요. 유명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쓰신 책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 뇌과학과 정신의학으로 치유하는 고장난 마음의 문제들, 뇌를 들여다보니 마음이 보이네. 이런 제목만 보아도 뇌는 곧 마음이라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인간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미를 이런 육체를 중심으로 볼 것인가, 몸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인간의 마음을 중심으로 볼 것인가 라고 할 때 인간은 마음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는 지극히 짧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탐구하겠다, 학문적으로 탐구하겠다라는 것이 나온 것이 사실은 심리학의 역사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하고자 한 심리학. 초기 심리학자들은 각자가 마음이라고 믿고 싶은 무엇이든 측정해보려 했답니다. 라이프치히 대학 실험실에서 분트는 감각을 느끼는 과정이나 반응 시간 등을 기구를 이용해 측정했어요. 이후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며 관찰이 가능하고 측정할 수 있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고자 했죠. 70년대 무렵부터는 마음이란 사고하는 것, 일종의 정보 처리 과정이라 여겼고요. 분명 심리학에서는 마음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각자가 마음이라고 믿고 싶은 것을 각기 다르게 연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은 뇌에 있을 것이라는 의학의 주장을 그냥 막연히 따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신체 기관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과학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에서 마음을 뇌나 신경과 같은 신체 기관의 일부로 보는 것은 심리학 스스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심리학이 만일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란 곧 뇌라고 주장하며 몸을 다루는 의사를 쉽게 찾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겠죠. 심리학을 처음에 대학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심리학을 공부하면 심리 치료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 대부분의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심리학은 심리, 마음을 탐구하는 거지 치료를 하는 분야가 아니야.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야. 심리학과에서 이 심리 치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통증 때문에 시험 준비와 취업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박사님 도와주세요 하는 상담 사연이 온 거예요. 마음의 아픔을 치료해준다고 할 때, 마음, 영어로 mind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인간이 살아있을 때, 인간이 스스로 자신에 대해 의식할 때 가질 수 있는 어떤 믿음이랍니다. 아픔, 통증은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느끼는 것이고, 그걸 고치는 게 치료인데, 뜬금없이 심리치료라니 의아하시다고요? 바로 그것이 아픔에 대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인간의 마음은 신체 기관 속에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과학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에서 마음을 뇌나 신경과 같은 신체 기관의 일부로 보는 것은 심리학 스스로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심리학이 만일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음이란 곧 뇌라고 주장하며 몸을 다루는 의사를 쉽게 찾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겠죠. 장기화된 위기감으로 모두가 지쳐가고 힘들어하는 시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용기 내어 변화를 만들고 발전, 성장하기 위한 출발점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을 뚜렷이 할 때 두려움 없이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